반갑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실력평가인데요. 2단원이죠. 앞부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좀 쉽게 나옵니다. 실력평가가 의외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중요한 건 제가 꼭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평가 제1번 문제를 보시면요. 태양과 행성이 형성된 과정이죠. 자, 맨 처음에 태양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뭔가가 뭉쳐 있어야 되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간물질이 밀집된 성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운이 형성됩니다. 성운이 형성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회전하죠. 바로 뭐냐면은 회전하면서 중심부에 뭉치죠. 이게 바로 볼록한 원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시별을 지나가지고 수소 핵융합하죠. 수소 핵융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의 광구는 표면입니다.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가 있으냐면은 우리가 흑점하고 그리고 쌀알무늬입니다. 흑점과 쌀알무늬.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코로나라든지 체층, 홍염은 계기 일식 때 관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죠. 태양계는 태양과 8개 행성 외에 위성, 소행성, 그리고 명왕성 주위의 외소행성 이런 굉장히 그리고 해성도 있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 거의 다는 태양입니다. 2번도 틀렸네요. 3번 공전 방향은 죄다 서에서 동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자전이 틀린 게 금성하고 천왕성인데 그것까지는 문제 안 나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태양의 자전과 위성과 행성의 공전 방향은 같다. 왜? 처음에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4번, 4번이 정답이죠.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거의 일치한다. 왜? 같이 만들어졌으니까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순환입니다. 가로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지표면의 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구름이 되고 강수가 되죠. 광합성도 하고 화석이 되고 탄소 순환도 이루어지고 이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5번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태양이죠. 태양과 같은 주결성입니다.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 에너지를 발생해요. 이 에너지가 뭐라고요?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이 될 때 질량 결선,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답 3번입니다. 6번은 태양의 내부 구조죠. A가 핵입니다. B가 복사층이고 C가 대류층이죠. 대류층입니다. 그래서 기억 A는 핵으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B는 복사층, C는 대류층이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니은 B층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복사돼서 날아가죠. 복사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C층은 B층에서 전달된 에너지를 대류는 맞는데 외부는 나가게 하죠. 디귿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답 2번입니다. 7번 행성의 설명입니다. 지구형 행성의 큰값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지구형 행성은 밀도 크다. 자전축이 길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대기가 있으면 무거운 기체죠. 왜? 태양에 가까우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목성형이 큽니다. 평평도 목성형이죠. 목성형은 자전주기가 지구형이 길기 때문에 목성형은 짧습니다. 목성 위성수가 많습니다. 답은 1번 하나입니다. 자, 8번은 지구형과 목성 행성을 갖다가 자전주기와 평균 밀도죠.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평균 밀도입니다. 밀도고
자전주기죠. 그리고 A하고 B로 나왔어요. 그럼 B 볼까요? 밀도 크죠? 자전주기 길죠? 지구형입니다. 얘가 A가 목성형이네요.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죠? 그럼 지구형은 큰 값이 뭐라겠죠? 아까 정리한 거 밀도 크다. 그 다음에 자전주기 길다. 여기 나와있죠? 주기 길다. 또 하나가 대기가 있다면 무거운 기체로 되어 있다. 이 위에는 목성형이 다 큽니다. 그래서 반지름 A가 반지름은 A가 크다. 그 다음에 A형은 지구형 행성이다. 그 다음에 B는 편평도가 잦다. B는 고리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맞네요. 네,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 틀린 것은 자, 반지는 큰 게 목성형입니다. 목성형이고요. A는 지구형 맞죠? 그 다음에 B는 3번도 B 지구형이니까 편평도 작다 맞습니다. 4번 B는 고리가 없다. 여기까지 다 맞네요. 그래서 뭐로 바꿀 거냐면 2번을 틀린 것 중에서 A가 지구형 행성이란 2번이 정답이고 틀린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모두 고른 거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B가 지구형이고 A가 목성형입니다. 자, 9번 태양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행성은 밀도와 자전주기에 따라 지구형과 목성형이 됩니다. 태양은 헬륨 원자가 4개, 이 말이 바뀌었죠?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정 방향은 다 같죠? 태양의 자전과. 정답 기억 디귿입니다. 10번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성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수성,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대기압 높습니다. 온실효과 큽니다. 화성,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의 토성은요, 희미한 고리가 아니라 뚜렷한 고리입니다. 뚜렷한 고리. 네, 그리고 대적점은 목성입니다. 자, 12번. 이게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네요. S1과 S2의 면적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당연히 CD가 훨씬 많은 쪽 가까우니까 빨리 움직입니다. AB보다 CD가 공전속도가 빨라진다. 맞아요. 그 다음에 D가 가깝죠. D가 근일점입니다. B가 원일점이에요. 이것은 틀렸네요. 12번 정답 3번입니다. 13번 행성이 공전궤도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점을 근일점. 이때 공전속도 빠르죠. 그럼 가장 먼 곳은 원일점입니다. 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보시겠습니다. 지구 공전증거. 다시 한번 공전증거 볼까요? 공전증거 뭐가 있다고 했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공전증거 뭐가 있으냐면 연주시차입니다. 연주시차. 천천히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뭐였죠? 광행차.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바로 뭐냐면 스펙트럼. 그쵸? 스펙트럼. 편현상이죠? 예. 요 세 개가 지구 공전의 광행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구 공전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전의 증거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연주시차. 1번의 낮과밤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은 자전의 증거입니다. 14번의 2번입니다. 15번 가속도의 법칙 나왔네요. 가속도의 법칙은 제가 이제 특강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거 없이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뉴턴 제2법칙 힘 F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은 얼마라고요? 5N입니다. 힘이 5N인데 질량은 모르네요.
근데 가속도가 1m/s 제곱이니까 당연히 질량은 뭐가 나온다? 5kg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 만유인력은 결과적으로 두 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입니다. 두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그 만유인력식을 굳이 쓴다면은, 물론 식까지는 여러분이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만유인력은 이건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는 그냥 1취급, 숫자 1취급해도 돼요. 거리 제곱분의 각각의 질량 곱입니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유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분모죠.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멀면 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크다는 거는요,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요. 상호작용, 그렇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입니다. 4번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있어요. 근데 3번 보면은 두 물체의 질량이 각각 2배가 되면은 만유인력은 4배가 됩니다. 16번에 3번이 틀렸네요.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힘을 주니 너도 나한테 힘을 준다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이렇게 서로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되네요. 노를 저으면 배가 나간다는 거는 노가 강을 미니까 강도 노를 밉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작용 반작용이에요. 대포가 포를 쏘니까 포가 대포를 밀어요. 그 대포가 뒤로 밀립니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풍선이 바람을 내보니까 바람이 풍선을 밉니다. 그래서 또 역시 작용 반작용입니다. 근데 3번은 급출발하면 내 몸이 앞으로 가는 이유는, 급출발할 때 뒤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원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은 것, 즉 뭐라고요?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입니다. 17번 답 3번입니다. 18번 지구 자전이죠. 지구 자전의 증거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 자전의 증거가 뭐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푸코 진자. 푸코라는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진자죠. 진자의 진동 회전면이 바뀌는 거. 두 번째가 뭐였나요? 인공위성의 서편화. 그렇죠? 인공위성의 서편화.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있었나요? 전향력이죠. 세 번째 전향력. 요게 바로 뭐냐면은 지구 자전의 증거였습니다.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푸코 진자에 바뀝니다. 인공위성 서쪽으로 이동하죠. 1년은 자전이 아니라 공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별의 일주 운동인데, 그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별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고 이렇게 얘가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든 얘가 북극성입니다. 북쪽 하늘이죠. 자, 북쪽 하늘이니까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요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을 굳이 따지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네요. 그래서 방향을 따진다면 B에서 A로 돈다는 거고, 여기가 몇 도죠? 30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구 자주라는 거 24시간 동안 360도를 돕니다. 이거 계산은 뭐라고 얘기했죠? 15도 동안 15도죠. 1시간 동안 15도 자전합니다. 30도니까 몇 시간이 될까요? 2시간입니다. 2시간. 정답 2번입니다. 자, 20번. 지구 공전증거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공전증거 연주시차, 광행차, 스펙트럼 변화,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자, 별의 일주 운동은 지구 자전입니다. 인공위성 서편화는 지구 자전의 증거입니다. 20번 답 4번입니다. 21번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지구 중심이고 B는 태양 중심이네요. 그럼 A는 지구 중심으로 전 우주가 돈다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고요. B는 태양 중심이죠.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돈다는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현재는 B가 맞습니다. A든 B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역행입니다. 역행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자, 1번 되겠네요. B는 태양 중심간, A는 지구 중심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시켜 드리면은 지동설이 확실히 맞는 이유는 연주시차입니다. 연주시차.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성의 위상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21번에 1번입니다. 22번. 예. 청동설이든 지동설이든 둘 다 설명이 가능한 것은 행성의 역행입니다. 행성들은 죄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서에서 동이라 하겠습니다. 조심할 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성을 보는 이쪽이 어디라고요?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게 역행이에요. 이런 역행이 왜 있냐? 바로 뭐냐면 행성들 간의 공전 속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공전 주기가 달라요. 지구는 1년이죠. 수성, 금성은 1년보다 훨씬 빨리 돌고요. 그 다음에 목토천에 뒤로 갈수록 몇십 년 걸립니다. 해왕성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공전 속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역행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 맨 처음에 천동설, 그 다음에 지동설입니다. 지금은 지동설이 맞죠? 22번 답 2번입니다. 23번. 달의 공전과 관련되는 현상이 아닌 거죠. 자, 달의 공전, 자전속도와 공전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면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전함으로 인해서 보름달, 반달, 초승달, 금운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해가 진 후, 자, 여기 또 달도 공전한다고 했죠? 지구야, 우리 처음에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오늘 저녁에 12시에 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달도 서해도 동으로 몇 도 돈다고요? 13도 돕니다. 13도. 하루에 13도 돈다고 했죠? 13도. 그래서 다음날 보면 12시에 달이 서해도 동으로 이렇게 13도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12시였지만 내일 저녁에는 12시 넘어서 네모리 꼭대기에 있죠. 달은 하루에 50분 늦게 뜨는 이유,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밑에 그림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건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3번은 24번 문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4번에 보시면요. 그림을 보세요. 햇빛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있죠. 이 그림을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삭과 막만 구분하면 돼요. 나머지 문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북쪽 하늘이라고 하겠어요. 여기가 북쪽 하늘. 왜? 쳐다보는 게 남쪽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낮입니다. 여기는 밤이죠. 밤이에요. 그럼 달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달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달도 어떻게 돈다고요? 반시계 방향. 왜 이렇게 돌아요? 자, 이럴 때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는 보름달이죠.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망입니다. 망. 그럼 여기가 사기예요. 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구도 이렇게 돌아요. 반시계로 돌죠. 그럼 여기가 난 12시입니다. 12시를 지나면 여기가 뭐예요? 초저녁 6시입니다. 그쵸? 여기가 한밤중 24시죠. 24시. 한밤중 자정이에요. 여기가 새벽 6시입니다. 그럼 초저녁 6시에 뜨는 달을 보면 태양빛을 이렇게 봤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반달이 보여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상현입니다. 상현. 그 다음에 이쪽은 태양빛이 이쪽 똑같네. 이쪽도 오른쪽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 여길 쳐다보니까 오른쪽이죠. 여기는 반대입니다. 왼쪽이에요. 여기를 하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현.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돌 때 한 달 거리입니다. 여기가 15일이죠. 그럼 여기도 출발하면 여기가 7, 8일이고요. 여기가 22, 23일 정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3번 문제 7, 8일 경우에 상현, 22, 23일 하현. 그래서 23번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24번 들어가겠습니다. 삭과 망이라고 했죠. 여기가 망이고 이게 사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B하고 D네요. 예. 오케이. 정답 2번입니다. 24번 2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번 15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모습입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나는 보름달입니다. 망이죠. 가가 오른쪽 반달 상현 여기죠. 초저녁 6시. 다가 왼쪽 반달 하현입니다. 새벽 6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달은 자전속도와 공전속도가 같아서 항상 같은 달의 앞면만 보인다. 앞면만. 뒷면은 우리가 못 보죠. 뒷면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달 탐사선, 인공위성, 달 탐사선이 달의 뒷면을 가서 찍은 사진 때문에 달의 뒷면 사진을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얻은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죠.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항상 같은 면만 본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니은 자전도 합니다. 디귿 나는 달이 그렇죠. 태양, 지구, 달. 지구 완전 반대쪽에 있어야 보름달이죠.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다음 중 일식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일식과 월식을 잠깐 다시 하면 이 위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일식은 어떤 위치라고요? 태양, 달, 지구. 월식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월식은 태양, 지구, 달. 그렇죠? 그래서 월식은 항상 보름달이 이 경우에 그 지구의 공전궤도와 달의 공전궤도가 일치할 때. 그 다음에 일식을 언제죠? 삭. 이때도 역시 공전궤도가 일정 같이 겹치고 같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식현상 태양, 달, 지구순 1번 맞죠? 2번 개기일식은요 태양빛에 의해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이죠. 지구 전체 아닙니다. 3번 태양의 반지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금한일식이라고 했어요. 4번 금한일식은 달의 반 그림자가 아니라 달이 태양을 가리는데 달이 조금 더 태양 쪽으로 있을 때죠. 어쨌든 정답은 26번 1번입니다. 27번이 달의 정말 공전주기죠. 달의 공전주기는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태양에 있어서 보실까요? 여기 지구 이렇게 달.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일직선이니까 이게 뭐예요? 망이죠. 이때 여기 어떤 멀리 별 이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할 때 달도 돌죠. 근데 지구하고 달하고 일직선이 될 때 어떤 별 이렇게 돌아가지고 원래 위치로 이걸 항성월이라고 했죠. 항성월.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아직까지 보름달이 안 됐네요. 보름달은 일로 와야겠죠? 이거 항성월. 그래서 달이 여기까지 와야지 보름달. 이게 상망월 그랬죠. 이 중에서 뭐라고요? 항성월이 정말 달의 공전주기다. 상망월은 바로 보름달 반달.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제 공전주기는 A가 되는 거고요. B보다는. 그 다음에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해서 날짜는요. 그 의미 없습니다. 얘가 27.3일이고 얘가 29.5일이거든요. 그래서 약 얼마 차이 나냐면 2.2일 차이 나는데 이 부분 2.2일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는 냈는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항성월과 상망월은 차이가 나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정말 달의 공전은 항성월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28번도 똑같이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달의 공전은요 반시계예요. A에서 B 방향 맞죠? 자, 그 다음에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50분 늦게 뜹니다. 그럼 니은 틀렸네요. 그리고 달이 매일 다른 시각에 보이는 거는 달의 공전 때문입니다. 28번 답 1번입니다. 다 29번 보시겠습니다. 105페이지인데 29번은 그냥 패스할까 안 풀까 하다가 한번 그냥 다른 기타 문제집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온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하나 힌트를 든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혹시 문제 나오더라도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다. 근데 위치 에너지가 바로 뭐라고요?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 왜 마이너스가 붙는지는 좀 더 배우고 싶은 분은 이과를 공부하시면은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운동 에너지는 중학교 과정으로 2분의 1 mv 제곱 이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분의 이 정도만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R입니다. R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 만유인력 쓸까요? 이 만유인력에서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 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다른 기출이 아니죠. 다른 출판사들 보니까 다루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좀 다뤄야겠다 싶어가지고 문제를 집어넣은 거고요.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29번에 1번이에요. 30번 행성의 탈출 속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성형은 온도가 차가우면서 질량 큽니다. 덩치 크죠? 목성형이 훨씬 뭐냐면요. 탈출 속도가 큽니다. 지구형이 탈출 속도가 작기 때문에 지구에 있던 가장 작은 입자인 작은 원소인 수소 헬륨도 목성까지 갔다고 했죠. 지구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작고요. 목성형은 탈출 속도 큽니다. 정답 2번이에요. 31번 탈출 속도에 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겁니다. 목성이 가장 큽니다. 목성이 왜 크냐면은 행성 중 질량이 제일 커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탈출 속도는 행성에서 멀어질수록 크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목성, 토성, 해왕성, 목토천해죠. 천왕성, 해왕성으로 가면 탈출 속도가 작아집니다. 질량이 그만큼 목성보다 작아요. 그래서 멀다고 꼭 탈출 속도가 큰 건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탈출 속도는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입니다. 4번 탈출 속도는 질량 크고 반지름 작을수록 크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만유인력이에요. 바로 이거. 그 행성의 힘이 만유인력이 행성에 대한 중력입니다. 중력이 클수록 탈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1번 답은 질량 크고 반지름 작을수록 크다. 여기 옳지 않은 거죠. 2번 멀수록 크다가 아니라 멀어도 탈출 속도가 작은 게 있다. 목성이 제일 큽니다. 31번 답은 2번입니다. 32번 또 탈출 속도 나왔네요. 탈출 속도는 32번은 좀 문제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배울 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도가 같으면 그렇죠. 이거 알아두세요. 온도가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같다. 운동 에너지 같다. 이거 얘기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뭐라고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죠.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 질량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네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은 게 속력이 큽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성마다 탈출 속도가 다른 이유는 당연히 행성의 만유인력 바로 뭐냐면 거리하고 질량이죠. 이거 그래서 질량과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행성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내면 그 행성 벗어납니다. 디귿도 맞네요. 32번 답 4번입니다. 33번 기체 분자 운동 속도와 행성의 대기 성분인데 자 여기 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거기가 평균 분자 기체 오른쪽 끝에 보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빠르려면 표면 온도가 높아야죠.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 커집니다. 질량은 작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속도 빠르죠. 똑같은 문제 반복됐네요.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33번 답 4번입니다. 자, 34번 역시 탈출 속도가 나왔는데요. 목성이 제일 크죠. 목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 가집니다. 또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도 수소가 속도가 느려지죠. 기체 속도가 느려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온도가 낮아지면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 속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기체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을수록 탈주 속도 큽니다. 그 다음에 금성이나 지구처럼 탈주 속도가 작고 온도가 높으면 그렇죠. 가벼운 기체는 날아가죠. 무거운 기체만 남습니다. 34번 답 4번입니다. 35번 중에서 탈주 속도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요. 이미 다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 속도를 내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대기가 없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수성입니다. 35번 답 2번입니다. 자, 36번 들어가겠습니다. A는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무겁네요. B는 수소염 가볍네요. 그럼 당연히 A는 탈출 속도가 작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기체 다 도망갔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네요. B는 가벼운 기체도 잡혔다는 건 탈출 속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행성 B의 탈출 속도가 A보다 크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거 식이죠. 기체가 도망갈 수 있는 건 바로 운동 에너지가 크다. 속력이 빠르다 이거죠. 그러려면 온도는 높아야겠죠. 그래서 행성 A의 표면 온도가 B보다 크다. 니은 맞네요. 디귿 A가 지구형입니다.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죠. 무거운 기체. 36번 답 3번입니다. 37번 행성의 대기를 이루는 분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기체들이 목성형 행성보다는 무거운 기체로 되어 있죠. 무겁다. 맞네요. 니은 목성형은 주로 수소 헬륨입니다. 가벼운 기체. 맞는 말이네요. 디귿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는 행성의 탈주 속도보다 크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 행성의 대기로 존재하려면 그 행성의 탈주 속도보다 분자의 운동 속도, 분자의 속도가 느려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8번 탈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성의 질량, 행성의 반지름입니다. 위성은 아니에요. 38번 답 3번입니다. 자, 39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의 대기 조성을 나타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 대기에서 가장 많은 수증기는 이제 원시 바다를 이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거의 질소보다 10배 이상. 얘가 이산화탄소 기체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 녹아서. 그렇죠?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는데요. 물에 녹아가지고 암석이 됐습니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질소는 거의 변동이 없죠?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질소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질소는 반응성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가 나타났죠. 어라 산소가 나타났네.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광합성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물에 녹아서 수권에 들어가서 탄산이온이 됐다가 암권, 직권에 석회암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대략 35억 년 전이죠.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약 25억 년, 30이 아니라 25억 년이죠.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때 바로 뭐가 있냐면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태어난 겁니다. 니은도 틀렸습니다.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질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질소, 산소. 디귿이 정답이네요. 39번에 2번입니다. 40번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열과 기체들에 의한 온실효과 등으로 지구의 온도는 높아졌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구 전체가 거의 용융되어 마그마. 이게 중요하네요. 마그마가 이루어지면서 액체가 됐죠. 그러면 밀도가 큰 무거운 물질이 가운데 지구 중심으로 갑니다. 바로 멘틀과 핵의 분리가 나타나죠. 자, 처음 우리 지구가 탄생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미행성 충돌, 그렇죠? 미행성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점점 덩어리가 커지죠. 그다음에 마그마 바다, 그다음에 멘틀과 핵의 분리, 밀도 차죠. 그 다음에 지각이 식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진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순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40번에 4번입니다. 41번 지구 생성이죠. 옳은 겁니다.
멘틀 지각 핵 마그마 아니죠.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됐죠.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지각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제가 언급 안 했는데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미행성들은 거의 같은 물질들이 부딪혀요. 왜? 지구 근처니까. 그래서 초기 지구는 균일하게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마그마 바다 이후에 바로 철과 니켈이 핵으로 갔다고 했죠. 멘틀과 지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그마 바다 이후에 각각의 무거운 거 가벼운 거로 나눠진 거예요. 그전에는 고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3번 핵이 가장 무겁습니다. 4번 비가 되어 지표를 흐르는 동안 지구 층상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지각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원시바다예요. 순서가 틀렸죠? 41번 답해서 옳은 거 2번입니다. 42번 암권 수권 땅과 물 사이입니다. 식물의 호흡 생물이네 생물. 생물권 기권이죠 대기는. 해저 수권인데 해저 화산 화산이네요. 예 화산 암권입니다. 해수 수권이죠. 니은 됩니다. 그 다음에 암권을 다른 말로 직권이라고 해도 됩니다. 직권으로 요즘 잘 씁니다. 디귿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 바닷물 해수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었다. 온도가 상승하는데 용해되나요? 사실 이 문장이 잘못되어 있죠. 온도가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옵니다. 어쨌든 보기도 틀렸고 내용도 틀렸네요. 리얼 흐르는 물 수권이죠. 지형 암권 직권입니다. 그래서 답 니은 리얼 답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111. 자, 이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됐던 유형입니다. 기출 유형에서 일식 월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기억과 니은에서 기억이 일식이죠. 니은이 월식입니다. 그림 잘 보시고요. 본 기억의 본 그림자 영역이 개기일식입니다. 니은에서요. 본 그림자 영역이 개기월식이고 본 그림자에 걸친 부분이 부분월식. 반 그림자는 월식 취급도 안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빛의 직진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1번 맞고요. 2번 기억은 반 그림자에 본 그림자가 부분 개기일식 반 그림자 부분일식입니다. 니은 맞네. 2번 맞네요. 3번 기억은 일식 니은은 월식. 틀렸죠? 말이 바뀌었죠? 기억 월식으로 나왔으니까 43번에 3번이고요. 예. 4번도 부분월식은 본 그림자에 걸친다. 맞는 말이죠? 43번에 3번입니다. 44번 생물권이죠? 태양계 행성 중 지금 현재까지는 지구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어제 뉴스에 보니까 화성에서 물이 흐르는 거 지금도 흐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으니까 현재까지 태양계에 대해서 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지구입니다. 물론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관측하려고 탐사선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억 정답입니다. 예. 니은 생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존재합니다. 맨 처음에 빅뱅 할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빅뱅 이후에 은하계 우리 태양계 이렇게 만들어질 때 지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걸 생명 가능 구역이라고 하고 골디락스라고도 합니다. 44번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죠. 정답 기억 디귿 3번 정답입니다. 45번 지구에 산소 화물이 많은 이유는 산소는 아까 우리 오늘 전 시간에 강의했어요. 반응성이 큽니다. 왜 반응성이 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시간에 제가 옥택규칙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핵이 있을 때 첫 번째가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이 있을 때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가 들어가면은 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소는 8번이에요. 8번인데 저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자가 8개예요. 그러면 자, 양성자 8개고 전자가 8개인데 첫 번째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전자가 2개. 그럼 두 번째에는 전자가 6개 들어가요. 전자가 6개. 2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거예요. 다른 놈들과 결합해서 안정해지려고.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하는 것이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금속, 산소와 같은 비금속이 비금속과 만나면 공유결합이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인데 일단 산소의 특징을 알아두세요. 반응성 크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지만은 반응성 크다 이겁니다. 반응성 크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응성 크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입니다. 45번 답 2번이고요. 46번. 자, 14조 같은 족을 하겠죠. 지금 촬영 기사님이 여성이라서 제가 야한 얘기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같은 족이면 뭐라고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 단 하나만 빼놓으라겠죠. 뭐였습니까? 수소입니다. 1쪽에서. 그래서 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제일 바깥 최외각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가 같기 때문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같은 족은 세로입니다. 세로다 이거예요. 가로는 죽이죠. 기억 틀렸고요. 원자들이 가지는 전자수가 같는 게 아니라 원자가 전자 혹은 최외각 전자 제일 바깥쪽 전자가 같기 때문이다. 디귿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3번만 정답입니다. 46번에 3번이다. 47번. 지구의 분포하는 원소들인데 자, 다른 거 외우지 말라고 했죠? 지각으로 보면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지각으로 보면 산소 규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소 규소. 이것만 외우시라겠죠? 지구 전체 직권으로 보면 뭐가 많다고요? 철이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핵이 무겁죠. 내핵이 지각보다 무겁다. 외핵, 내핵, 지구 안으로 갈수록 밀도 큽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지각은 지구 전체 밀도보다 작아요. 왜냐면 위에 떠 있으니까. 니은, 지각은 산소 규소. 니은 맞는 말이고요. 지구가 분할할 때 철은 철과 니켈은 중심부로 가가지고 내핵, 외핵을 만들었습니다. 47번 답 4번입니다. 48번 지구 자기장이네요.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우주선, 해로운 X선이나 감마선 막아주고 태양풍, 태양에서 오는 하전입자, 대전입자, 전기를 띠는 입자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거.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했죠. 특히 태양에서 오는 하전입자, 대전입자를 막아주는 것이 벤 앨런대고 벤 앨런대는 양쪽 도나스 가운데하고 바깥 두 개죠. 안쪽과 바깥이 있습니다. 안쪽 4대, 바깥 외대. 4대 외대 중에 바깥 먼 데가 가벼운 거, 외대가 전자, 4대는 양성자. 또 하나 지구 자기장은 태양 때문에 반대쪽이 길게 늘어선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기억. 태양풍을 이루는 대전입자의 지표면 도전을 막아 지구 생명체 보호. 맞는 말이죠. 자기권에서. 니은 활발하면 하전입자가 많이 오면서 북극 남극으로 이동해서 오로라가 만들어지죠. 오로라.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4대 양성자 외대 전자 맞네요. 48번 답 3번입니다. 49번 산소의 원자 배치가 나왔죠. 산소 원자 번호 8번이라겠죠. 가운데 8이고요. 지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여기 2개가 있고 그렇죠. 첫 번째에도 2개 들어있죠. 두 번째에도 6개가 들어있는데 6개 들어있는 모양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빈자리가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결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수소가 들어오죠. 수소. 그래서 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틀렸네요. 원자가 전자는 6개입니다. 바깥 거예요. 이주기 맞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이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정된 전자. 그 1번이 틀렸고 2번 맞죠? 전자 2개 필요하죠? 껍질 하나,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전자수 8개 맞죠? 49번 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건 다이나모 이론,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틀렸죠? 연구자석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외핵의 대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외핵이 대류합니다. 지구가 안 움직이면 외핵이 대류하지를 않겠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바로 뭐냐면 물이 흐르듯이 외핵도 대류 현상이 생깁니다. 자, 리얼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0번 답 4번 되겠습니다. 바로 니은 디귿. 대단원 2단원 문제를 풀었고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힘드신 줄 알지만은 항상 모르시는 거 의문점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단원부터 해가지고는 문제 나올 게 뻔해요. 양이 좀 적습니다. 1단원, 2단원, 이 두 개의 단원이 문제 나는 비중이 좀 많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쪽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